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전력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15760번이고요. 현재 시각은 7월 6일 11시 53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0.2%의 소폭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이 한국전력의 주가의 상승 기조는 지난 코로나 사태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우상향 기조를 잘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호재도 있었고 악재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방향성만큼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실적 모멘텀에서 올 한해 기대할 만한 요소는 없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가장 성수기인 2분기와 3분기의 전기 요금을 동결시킴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 또 어떠한 이제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전기요금 지금 유가가 75불, WTI 서부 텍사스유가 배럴당 75불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두바이유를 수입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거기에 따라서 LNG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의 상승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전력을 생산할 때 필요한 원재료 가격은 상승을 하는데, 전기요금을 동결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감을 단전이 좀 떠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올해 2분기하고 3분기에 대규모 적자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 한해 실적적으로는 어떠한 이제 개선 기대감 좀 갖기 힘들다라고 보고요. 덩달아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욱더 받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또 가져볼 수 있는 거죠. 항상 기대감이었고,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질되면서 주가는 다시 밀렸지만 언제든지 또 기대감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4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이제 9월 달이 되는데, 이 9월을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상향 흐름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분기에도 전기요금 못 올렸고 2분기에도 못 올리면 이제 4분기에도 못 올리고요. 내년 1분기에도 못 올립니다. 즉 대선 전에는 전기요금 절대 못 올립니다. 이 기조라고 한다면. 즉 올해의 올해는 적자는 기정사실하고요. 내년도는 글쎄요. 내년도는 전반기는 적자가 될 것 같고 후반기는 모르겠네요. 일단 내년 전반기는 적자고 후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쉽사리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럼에도 이런 악재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이런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악재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 하락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꼭 실적이 좋아야지만 모든 종목이 또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실적보다도 기대감적인 요소가 더 크게 작용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대할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변수나 어떠한 부분들, 외부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기대감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제 탈원전이잖아요. 탈원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원전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전에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에 어느 정도는 좀 일조를 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탈원전 정책이라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어느 정도 한전의 주가의 하락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어요. 내년에 대선이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 차기 대선 주자들의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야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탈원전 이야기가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야권에서는 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탈원전 정책이 수정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두산중공업이나 뭐 서정기전이나 뭐 이런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다 급등이잖아요. 광명전기도 그렇고 우리기술도 그렇고 이런 이제 종목들이 다 급등세를 좀 보였던 것도 결국에 저런 탈원전 정책 그런 이제 부분들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또 반영이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이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수혜주가 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를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한번 해보거든요. 저는 이제 주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봅니다. 방향이 상방으로 가고 있으면 없던 호재도 갖다 붙는 게 이치고요. 방향이 하락으로 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방향이 하락으로 가고 있을 때와 상승으로 가고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붙는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다르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데 한전은 지금 방향성이 상방이기 때문에 없던 호재도 붙어서 움직임을 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4,000원대 정도 초반 자리에서 계속해서 좀 지지 반등을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어제도 좀 잘 지켜졌고 오늘도 또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올라선다면 27,000원 정도까지는 또 올라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최소 못해도 이 갭은 매우로 갈 겁니다. 시간과 과정은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하락 마무리됐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되는 가운데 반등 흐름들을 가져간다면 최소 이 갭은 메울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27,000원이나 27,500원의 저항대를 또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이 차후에 분명히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팔아야 될 자리가 아니라 들고 가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참 어렵습니다. 이 전기료 문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전력 생산 그걸 보면 제일 많은 게 석탄 비중이에요. 석탄 비중이 30% 중반인가? 30%대 한 중반 정도의 발전 정도를 하고 있고요. 30%대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자력이거든요. 원자력이 제가 알기로 20% 중후반대 20% 중후반대 발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LNG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인데 참 어려워요. 저탄소, 탈탄소, 석탄 비중 줄여야 된다. 맞죠. 예,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줄이면은 우리가 그리고 원자력도 탈원전 이 정책 기조화에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LNG하고 신재생인데 LNG하고 신재생으로 가면은 전력 생산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안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또 전기요금 올리는 건 또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중간에 껴있는 한전이 독박 쓰는 거죠.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탈석탄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줄이려고 하고 대신에 LNG와 이제 이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러면은 전기요금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국민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가나 이런 것들도 올라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전기요금은 또 안 올리고 그럼 중간에 껴있는 한전만 죽어나는 꼴인 거죠. 지금 딱 그 꼴이죠.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그런 이제 현상들이 올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나 그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더 이상 이제 하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진 거고 누구나 다 아는 악재는 또 악재가 아닐 수 있거든요. 다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가가 굳굳이 버티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한국전력에 대한 시선을 보면 전체적으로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증권사 리포터나 이런 거를 봐도 좋은 이야기하는 증권사 리포터가 거의 없어요. 다 안 좋은 얘기합니다. 수급적으로도 뭐 외인들 기관들 팔고 한동안 이제 또 사다가 요새는 또 다 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도 사실 뭐 그렇게 큰 기대나 이런 것들을 할 만한 지금 당장의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방향성이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잘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킬 건 또 잘 지켜주고 있는 만큼 그동안에 또 하락으로 인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또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싸진 만큼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소 한전이 좀 느리고 어렵고 힘들게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지금은 좀 버텨봐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기업의 가치나 이 회사에 대한 안전성은 뭐 두말하면 입 아픈 그런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다소 좀 정체되고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결국에 기다리면 또다시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온다라고 봅니다. 이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이 구간에서 쉬어가고 어렵게 바닥 다지고 하는 구간 속에서도 결국에 3분기 전기 요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주가가 올랐듯이 또 이 자리를 또 잘 버티고 유지하면은 원전 이슈 때문이던 아니면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강력한 또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27,000원대나 이런 자리를 향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될 거고 다시 한 번 더 이 27,000원대의 저항대를 두드리면서 점차 이 구간의 매물대는 얇아지고 약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구간이 또 돌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3만원대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뭐 장기적으로 이 밑에서부터 가져가시는 분들도 옳다라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자리는 반등이나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27,000원대 정도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단기 저항대나 이런 부분들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항상 27,000원대를 기점으로 일부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는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팔아야 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다리면 저 자리는 뭐 결국엔 또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이제 인내와 시간과 과정을 두고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정말 다양한 종목들 분석 많이 되어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 또는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갈 수 있고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도 있어요. 여기 가시면은 이제 무료 추천주도 매일매일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어플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무료 배포를 하고 있는데 무료 어플입니다.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가 있고요. 그날 시장 주도 테마나 아니면은 대장 테마주들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볼 수 있게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그 주식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많이들 활용해 보시고 앞으로도 한국전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